안녕하십니까. 법과 통하면 행복으로 통한다. 통통 법률아 놀자의 박지훈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법 이야기를 전할 네 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SNS를 잘 하지 않는데 혹시 SNS 많이 하십니까? 네 분? 제가 봤을 때는 박세 기자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래요? 제가 제일 안 할걸요. 어려워가지고 저 잘 못해요. 임방글 변호사는 제가 계정만 하긴 했고 한 네. 번도 글 쓴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구경은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올리고 있는지. 그렇군요. 양 양 변호사 변호사. 할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막 사진 올리고 그랬었는데요. 요새는 주로 구경. 이게 열정이 좀 식더라고요. 요즘에 SNS 보면 이제 큰 이슈가 되는 게 이 사람이 되긴 하지만 사람 말고 동물도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달리라고 들어봤습니까? 달리? 저 달리? 들어봤어요. 예, 달리. 화가 아닙니다. 예, 달리. 인천공항 명예 홍보견. 네. 처음 들어보세요? 난리 났어요. 달리 때문에. 너무 귀엽게 이게 뭐 생겼어요. 김수현도 아니고 이민호도 아닌데 달리가 난리가 났는데 이 달리가 인천공항 쪽에 오른쪽 앞발 없던 유기견인데요. 이제 주인을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사는데 희망적 메시지를 줄 것 같아서 이 달리를 홍보견으로 위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SNS에 많이 나오게 됐는데 문제는 이 좋은 모습도 있지만 간혹 괴롭히거나 학대하는 동물을 학대하는 모습을 SNS 보기도 합니다. 저도 맞아. 이제 SNS 보면은 그런 막 영상들이 이렇게 뜨는데 저는 사실 못 봐요. 그냥 너무 넘겨요. 화나고 마음 아프고. 그거를 차마 네. 볼 수가 없어. 속상해요. 저 역시 뭐 어디 끌고 가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막 때리는 모습 이런 걸 봤는데 글쎄요, 너무 동물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지금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이라 그러거든요. 1,000만에 맞춰서 많은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데 특히 동물보호법이 어떻게 되는지 요거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법이 어떤 법인지 임 변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동물보호법이란 동물의 생명, 안전, 이 복지를 위한 법인데요. 그 외에도 그 동물에 대한 그 생명을 존중하자라는 이 마음을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어떤 정서를 함양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법은 1991년에 제정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1991년이면 글쎄 늦게 좀 제정된 것 같은데 그때 왜 이게 제정이 됐을까요? 알아봤더니 1988년에 서울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한국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이 세계 국제 동물보호 단체들이 이제 한국의 개식용 문화라든지 아니면 동물 학대 문제를 좀 심각하게 좀 비판을 하면서 그때 동물보호법의 필요성이 좀 제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제정이 된 거죠. 저는 사실 이 네. 얘기 들으니까 좀 창피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동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그렇죠. 올림픽 이후에 외국에서 비판을 하니까 그제서야 어떻게 눈치 보면서 그렇죠. 만들었다라는 게 그리고 1991년에 만들어서 너무 늦게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91년이면 뭐 진짜 민주화가 됐었을 텐데 그죠? 네. 너무 늦게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사실은. 그렇죠. 네. 사실 1990년 5월에 농림수산부가 이제 동물보호법 제정을 예고한 이후에 그 1년 뒤에 법이 마련이 됐거든요. 근데 네. 초기에는 정말 이게 좀 법으로서의 틀을 굉장히 틀만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급하게 만들어서 그런가 급하게 봐요. 만들었죠. 조항이 12개밖에 안 12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단순하고 법도 아니네. 그렇죠. 네. 사실 뭐 실효성도 없었겠죠. 15년 이상 동안 그 틀이 그냥 유지되어만 오다가 15년 동안이나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고 그냥 그러다가 17대 국회 때부터 이제 막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큰 폭으로 개정이 됐는데 그래서 17대 국회 때는 26개 조항으로 늘어났고요. 그 이후에 18대 국회 때는 47개 조항으로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함으로써 동물보호법도 바뀌기 마련이한데요. 무슨 계기가 있었길래 갑자기 그렇게 작은 법이 큰 법으로 바뀌었는지 궁금한데요. 제 친구도 이제 그 동생이 있다고 해가지고 동생이 누구냐 코비래요. 코비요? 네. 강아지를 코비. 동생이라고. 혹시 펫팸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펫팸? 펫? 팸족. 펫은 그죠, 애견, 펫? 애완 그리고 같은데. 예. 패밀리. 난 합쳐가지고. 저는 죄송하지만 그
햄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이런 분들을 팸도 부르고. 와. 정말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요새. 네, 그 진짜 실제로 요새 저도 우리 어제 지금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탔는데 자꾸 애기야 그래가지고 애기가 없는데 자꾸 왜 애기를 할까 싶었는데 애기예요. 애기긴 애기인데 동물을 애기라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결혼 일찍 해서 딸이 하나인 애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딸이 이제 거의 이제 중3인데 그래서 제가 야, 우리 같이 둘째 낳자. 너도 아들 하나 낳아. 아들 있어. 아들이 있어. 그 집에 그 10살 된 네. 수컷이 있거든요. 네, 네. 아들 있어요. 그래요. 근데 작년 12월 설문조사를 하나 보니까 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반려인을 대상으로 죽을 때까지 이 반려동물과 함께 하겠느냐. 거기에 예스. 난 죽을 때까지 이 반려개와 함께 반려동물과 함께 하겠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90%가 넘었다고 해요. 와 가족까지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진짜로. 정말 가족같이 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서요. 반려동물을 위한 은행 상품까지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네. 만약 반려동물을 두고 사망을 했을 경우에 미리 지정한 부양자한테 이 강아지를 혹은 이 애견을 이 반려동물을 두고 이제 사망하면 마음이 아프니까 예. 부양자를 지정해 놓고 미리 이제 금액을 키워라. 설정을 해놓고 좀 키울 수 있게 키워주라. 도와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려동물한테 이 돈을 물려주는 거랑 별반 차이는 없는 거죠. 와, 이건 진짜. 이거 좀 획기적인 상품 같긴 한데. 왜냐하면 외국에선 네. 내 전 재산을 내 뭐 애완 그 고양이한테 넘겨주겠다, 남기겠다 이런 게 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안 되죠, 우리나라한테는 동물이니까. 동물에게 뭘 유산을 남겨주는 게 남길 수가 불가능한데 그거에 맞춰서 나온 상품이네요. 아, 정말 이게 1인 가구 같은 게 증가하기도 하고 요새 뭐 혼밥, 혼술족 이런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결국은 사람보다는 오히려 동물을 더 사랑하는 글쎄요. 여기 계신 분들 반려동물 키우고 있습니까? 양진 변호사. 저는 키우고 싶어요. 키우고 싶은 마음은 네. 있는데 예전에 제가 처음으로 정말 엄마한테 계속 엄마를 쫄라가지고 겨우겨우 강아지를 한 마리 초등학교 5학년 때 샀었어요. 근데 사고 한 일주일 만에 강아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 트라우마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내 첫 강아지, 내 친구를 이렇게 딱 만났는데 걔가 정말 막 그 온몸이 마비되면서 되게 힘들게 죽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아픈 강아지를 저희한테 판 거예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좀 있어서 좀 다시 키워도 약간 걱정될 것 같긴 해요. 저는 어렸을 때 강아지도 키워봤었고 네. 좀 토끼 토끼도 키워봤다고요? 토끼도 키워봤었고 거북이도 키워봤었고 그쵸. 와, 많이 키워봤네. 다양하게 키워봤는데 네.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고요. 아. 거북이 같은 거뭐 거북이 호수공원 장수하잖아요, 동상. 근데 이제 애가 커지니까 어. 감당이 안 돼가지고 호수공원에 방생했어요. 어떻게 양기 저는 고양이 키운 적 있습니다. 고양이 저도 네. 막 쫄라서 키웠는데 네. 고양이들 보통 애교가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키웠던 고양이는 애교가 너무 많아서 너무 사랑을 많이 줬는데 아무래도 동생이랑 저랑 돌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다른 집에 이렇게 입양을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키우지 않고 네네. 제가 이제 탤런트 김정난 씨라고 있습니다. 그 누나 이제 제가 개인적 누나 그러는데 고양이를 너무 좋아해서 집에 고양이 6마리. 진짜 말이야? 집사네요. 그거는 집사. 그 고양이에 너무 좋아요. 얹혀 사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다 누구누구야 다녀올게 가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병아리 어릴 때 그쵸,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병아리. 병아리. 그쵸. 죽어서 좀 트라우마가 있어서 맞아요. 동물을 좀 무서워합니다. 그 유전이 우리 아들도 동물을 무서워해요. 어느 날 둘이 산책을 가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꺼져라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를 하자마자 동네에 있는 고양이 한 20마리가 우리 아들하고 저를 공격할 것 같아서 그 후로 저희는 너무 무서워해서 근데 딸하고 그 애들 엄마는 고양이 좋아해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남의 집에 있는 사람을 고양이 데리고 오긴 하는데 글쎄요 뭐 결정은 좀 아직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잘 키우고 같이 사는 사람들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다 사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쩌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동물 반려 가족들이 늘고는 있는데요. 그 동물 보호나 동물 복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관심이 좀 덜한 네. 것 같아요. 그 실제로 동물 보호 단체 발표에 따르면요, 최근 3년간 동물 학대로 신고된 건수가 약 1000여 건인데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동물 학대다 신고해야지라는 건 우선 공개된 장소에서
그럴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면 공개되지 않은 정수도 얼마나 많을 거면 네. 신고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제 생각에 글쎄요, 이 1000여 건보다 얼마나 더 많을까요? 3년간 1000여 건인데 이거는 공개되고 신고된 거니까. 그렇죠. 공개된 것 중에서도 신고된 거. 집안에서 몰래 학대하고 이런 것들은 신고가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기억에 되게 남았던 네. 게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게 그 S본부의 동물농장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이제 어떤 아저씨가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데 백구를 거기에 줄에다 매달고 너무 끔찍해요. 막 운전을 해서 가는 거예요. 아. 너무 맞아요.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건은 아. 제가 처음 뭐 접한 거는 백구뿐만이 아니라 그 이효리 씨가 SNS에 올려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네.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악마 에쿠스 사건. 정말 그때 저는 정말로 이 사건을 너무 주의 깊게 봤었어요. 이게 과연 이 사람이 도대체 왜 그랬나. 근데 사실 그 사람을 찾고 나서 왜 그랬나라고 물어보니까 아, 이렇게 트렁크에서 애가 바깥으로 뛰어나와서 빠져나올 줄 몰랐다. 그냥 단순히 난 트렁크에 넣고 달렸는데 고의가 아니었다라고 그냥 해명을 하고 끝났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거가 사실 말이 이해가 되나요? 좀 안 돼요. 저는. 아니 그러면 트렁크에 강아지를 싣고 간다는 것도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요. 그 트렁크에 자체에 그냥 강아지를 넣고 달렸다는 것 자체도 저는 사실 학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심각한 근데 것 같은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 이런 악마의 에쿠스 사건 이후에 정말 제2, 제3의 이런 그 희생양이 된 동물들이 굉장히 또 많았어요. 하여튼 동물 관련된 사고들이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봤던 영상 중에도 애견샵 이런 데서도 막 동물을 막 학대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 애견샵이라고 하면 사실 네. 그 강아지들이 어떻게 믿고 보면은 맡기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지금 학대가 일어난 일이 있었어요. 네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맡긴 강아지, 네. 주인들이 맡긴 강아지를 그 강아지를 학대하는 거예요. 때리고 뭐 던지고 그 영상을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사람들의 인식이 이건 뭐 생명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거죠. 자기가 안 맞아봐라 그래요. 때리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강아지를 막 때리는 것 같은데요, 그죠? 저도 아까 박 기자 네. 얘기했던 것처럼 그 동물농장 프로그램에 이런 사건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집단으로 강아지를 사육하는 시설에서 네. 이제 비상식적인 방법을 동원을 해서 계속 임신을 시키고 맞아요. 출산을 시키고 맞아요. 서 그 아. 그건 공장같이 진짜 사육을 너무 하면서 아니다.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동물 학대를 처벌을 약하게 하는 우리나라 그 법도 좀 문제가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네. 성범죄자랑 동급으로 친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그 정도입니까? 네. 우리나라는 지금 개라든지 토끼, 말 처벌 수위가 조금 어떻습니까, 이말 변호사? 아까 제가 최근 3년간 1000건 신고된 신고됐다고 건수가 한 그랬잖아요. 1000여 건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처벌된 건수가 얼마나 될까요? 반은 안 될까요? 반 정도는 처벌했겠죠. 반이요? 이 중에서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처벌된 건수가요. 총 한 70건이에요. 1000건 중에 1000건 중에 70건인데 그 중에 벌금이 68건이고요. 2건이 징역형인데 이 징역형도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 집행유예. 와, 이거 그러면 그 대부분의 사건이 그냥 혐의 없음. 대부분 신고도 안 되고 신고되는 1000건 중에 겨우 70건이 벌금이고 집행유예 딸랑 2건이고 네. 혐의 없음 나온다. 이건 너무 심각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말고 외국은 좀 어떤지요, 박세 이 기자님? 외국은 확실히 우리랑 달라요. 네. 호주의 경우에는요, 무더위 속에 만약에 동물을 차량 안에 방치를 했다. 그러면 최대 77,00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6,500만 원 되는 벌금을 와, 세다. 매기거나 또는 징역 2년, 실형으로 매길 수 있게 합니다. 아니 사람하고 똑같네 거의. 그렇죠. 네네. 어린이를 차량에 방치했을 때는요, 4,000달러? 이렇게 하니까 더 많은 거예요. 네네네. 강아지를 넣었을 때. 그러니까 경찰관은 또 이 동물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훼손해도 된다. 이런 아니, 권리까지 저는 있어요. 이거 본 기억이 나는 게 막 차를 막 부수고 이러더라고요, 경찰관이. 맞아요. 무슨 일이 생겼나 이게 거기 애견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맞아요.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경찰에 그런 권한이 실제로 있기 때문이고요. 미국 FBI에서는 동물학대를 살인 사건과 마찬가지로 중요 범죄로 여긴다 그래요. 실제로 애완견을 잔혹하게 죽인 사람한테 종신형을 선고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 우리나라랑 너무 차이가 나는 종신형이요? 게 그렇죠. 살인마로 그렇죠. 보는 거예요? 거의 동등하게 보는 거죠. 키울 권리와 네.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네네.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 동물을 키우는 일이 만만치가 않은데 그 이유가 키우기 전에 관련된 수업을 들어야 된답니다.
수업을 이수해야만이 키울 자격을 주는 거죠. 그리고 사회성이 발달한 동물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만 딱 키울 수 없게끔 같이 키워야 하게끔 좋다.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네. 깐깐한 만큼 처벌 규정도 굉장히 강력한데요. 동물보호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프랑, 약 2,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재산에 따라서 최대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1억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 없으면 키우지 말라는 거네. 네, 준비가 된 사람만 키우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왜 이 동물보호법에 처벌 조항이 약한지 조금 궁금하기도 한데 왜 이렇게 처벌받 못합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저도 이런 그런 동물 학대 관련 네. 기사를 보다가 좀 충격적인 댓글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네네네. 어차피 뭐 사람도 아닌 솔직히 뭐 법상으로 따지면 물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근데 뭐가 문제냐 이런 거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반려인이 늘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좀 많은 사람들의 인식상 좀 아직 물건으로 취급하는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민법상 보면 사람 아니면 물건이고 물건은 동산, 부동산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생명체에는 어떤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어떤 인식들이 남아 있으니까 법에도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이 바꾸자는 발의안이 지금 나와 있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민법상에 이제 동물이 물건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동물 학대를 저지르더라도 그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의견이 나왔고요. 그래서 결국 민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네. 올해 3월 21일에 이정미 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를 했어요. 이건 뭐 꾸준히 법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지금 위원회 심사 중인데요. 통과가 많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바뀝니까? 만약에 이제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민법 98조에 네. 물건의 정의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에서 이제 동물을 하나의 생명권이 있고 우리가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존재로서 동물을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며 별도의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한도 내에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라 그래서 기존에 그냥 단순하게 물건으로 보는 시각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생명체다. 단순한 그렇죠. 물건이 아니다. 선언적으로 규정을 둔다라는 거네요. 그죠? 이미 와. 여러 선진국에서는요, 네. 동물을 별도의 법률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1990년에 동물을 물건이 아니라는 조문을 민법에 명시를 네. 해놨고요. 2002년에는 세계 최초로 헌법에 동물 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을 했습니다. 독일이요? 네. 헌법에요? 야, 이거 부럽다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와, 우리나라도 헌법 바꾸면 동물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해야겠네요. 이 사실 동물도 하나의 생명이고 우리랑 지금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조금 인식이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동물에 대한 이제 책임감은 기르고 학대는 막기 위해서 4년 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요거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반려동물 등록제는 2008년 10월에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했다가 네. 2014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는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현행법상 이제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네, 등록 과정이 끝나면 그 반려견의 정보가 담긴 등록번호 15자리가 부여되는데요. 외출할 때 그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을 해야 되는데 네. 부착하지 않고 외출을 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반려동물 등록제가 의무제인데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박세 기자님? 잘 안 되고 그죠? 있는 것 같아요. 예. 안타깝게도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네. 따르면요. 2015년까지 등록을 마친 반려견이 97만 9천여 마리예요. 네. 근데 등록을 해야 하는 등록 대상인 반려견은 177만여 마리. 와. 그러니까 한 반 정도 등록을 반 하고 정도 있는 거예요. 등록했네요. 네. 근데 이걸 안 했을 경우에 현행법상 이제 1차 경고, 또 2차 30만 원, 3차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설정이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좀 단속이 어렵잖아요. 이건 등록이 어떻게 돼 찾아가서 있는지. 개 있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 확인할 거고 수도 강아지 없고. 있는지 고양이 있는지. 네. 그래서 이게 좀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요.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사실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사건이 계속해서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완영 의원이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5년 동안 버려진 반려동물이 총 45만 5천여 마리였대요. 이야.
그러니까 해마다 한 8만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이 고의로 버려지거나 뭐 유기되거나 이렇다고 봐야 되는데 진짜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너무 싶어요. 많이 8만이면 어마어마한 거지 거예요. 않나요? 근데 서울 시내에서 차에 치여 죽는 동물이 하루 평균 약 15마리가 어머, 어마어마한 세상에. 거죠, 정말. 먼 시골까지 가서 유기하는 사람도 많대요. 아, 진짜 너무. 키울 자신 있으면 키우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예전에 온라인에서는 경남 거제 한 시골길에 승합차가 개만 내려놓고 네. 도주를 하는 영상이 공개돼가지고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었죠. 또 용인의 한 아파트 앞 도로변에선 포대에 든 강아지가 네.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로 최근에 발견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네. 이런 유기되는 강아지 얘기를 들으면 아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라도 있지만 무슨 이게 강아지 개 마음으로 돌아갔을 때 개들은 정말 자기 주인을 가족으로 생각하거든요. 자기한테 잘해주던 못해주던 유일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 버려졌을 때 그 개들이 그 느낌을 저는 알 거라고 봐요. 저는 알 거예요. 걔들이. 개인적인 네. 경험이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때 강아지를 잠깐 키운 적이 있는데 네. 그 개가 너무 영특하고 예뻤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강아지 키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셨거든요. 네네. 왜냐면 걔가 특히 털이 많아.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는 우리 집에서는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다 해서 저희 집에서 그러니까 엄마의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가 엄마를 되게 무서워하고 엄마 눈치만 항상 살살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다른 강아지를 아주 잘 키우는 강아지를 원하는 집에 입양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이 그 강아지를 데리고 갖다 주셨는데 엄마가 거기서 데려다 주러 갔을 때 딱 망설이는 순간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엄마가 이제 신발을 벗어놓고 강아지는 마당에 두고 그다음에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차 한 잔 마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마시고 딱 나왔는데 그 강아지가 그 엄마 신발 옆에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제일 무서워하는 엄마인데. 아 눈물 나라. 그죠? 여기 얘기하면 올라가네. 저도 사실은 저희 딸 친구가 그 일본인가 뭐 중국에 놀러 가면서 강아지를 한 3, 4일 맡긴 적이 있어요. 근데 강아지들이 이렇게 꼬리꼬리한 냄새를 좋아하나 봐요. 저한테 지금 그런 냄새 많이 난다 보니까 그 강아지가 저한테 계속 달라붙는 거예요. 제 발냄새나 이런 거에. 그래서 좀 가라고 그러는데 나중에까지 제가 사랑을 주지는 못했는데 잘 때도 제 옆에 붙으려고 그러고 한 3, 4일간. 그래서 그 기억이 나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본능이지만 뭐 이게 강아지라도 어떻게 느끼고 하는 게 아닌가. 임방글 변호사가 제가 녹화를 하고 이렇게 우는 걸 처음 봤어요. 그 강아지 얘기를 하면서. 눈물이 좀 많아서. 네. 이 강아지 같은 경우 강아지 말고도 다른 어떤 동물들 특히 뭐 토끼라든지 고양이라든지 버려지는 경우가 사실 많죠. 네, 맞아요. 네. 올 1월부터 5월까지 그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에서 유기동물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요. 네. 우리가 정말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은 다 나와요. 네. 버려지는 그 동물들은요. 개, 고양이, 토끼, 햄스터 햄스터 등인데요. 귀엽잖아요. 네, 이렇게 버려지는 동물들 발견되면 네. 이게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최대 10일간 의무 공고 기간을 거친 다음에요. 이 기간이 지나도록 주인이 안 나타난다. 네. 그러면 그 유기동물의 소유권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고 지자체를 합니다. 가져요? 네. 그럼 지자체 가지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는? 지자체가 우선 보호를 하는데요. 보호하고? 보호 기간이 지나면 네. 지나는데도 주인이 안 나타난다. 네. 지자체에서 계속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안락사 시킨다고 합니다. 맞아요. 아. 이게 진짜 SNS 이렇게 구경을 하다 보면 저 지인들도 이제 동물 사랑하는 네. 지인들이 막 올려요. 강아지 사진 예쁘게 한 거 올리면서 몇 월 며칠까지 그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얘는 안락사 된다. 제발 이렇게 뭐 이쁜 강아지를 좀 누가 데려가서 좀 잘 키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그 글들이 SNS에 굉장히 많아요, 사실. 아 갑자기 무거워지고 오늘 임방글 변호사가 참 눈물이 없는 여인인데 왜 그래요? 동물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럼 이 경우 지금 안락사 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우선 유기동물 중에 다행히 새 네. 주인을 만나는 경우는 한 30% 정도 되고요. 자연사나 안락사 되는 비율은 안타깝게도 50% 정도 된다고 하니까 많은 동물이 주인을 잃고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 주인을 원망하거나 기다릴 수도 있겠네요. 끝까지 그렇죠.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유기했던 주인들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세 기자님? 전 정말 너무 화가 나요. 네. 아니 키우지를 말든지. 그러니까.
이게 동물보호법에 따르면요, 동물을 유기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돼요. 근데 실제로 과태료를 문 사례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유기동물은 너무 많은데 유기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2014년에 9,551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했어요. 어디에서 발생했느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시에서 발생했는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이 동물 유기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이 없다 그래요. 거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 정말 2014년에 이렇게 많은 유기동물이 발생을 했지만 과태료를 부과를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현재까지도 매년 뭐 어쩔 수 없이 한두 건 정도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실효성이 있나라는 그 의문이 계속해서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근데 것 왜 같고요. 과태료 부과가 그렇게 안 된 안 거예요? 해요? 왜냐면 일단은 사실 유기한 소유자, 누가 유기를 했느냐 찾기가 찾기가 힘든 것도 있고요. 그리고 찾더라도 이거 내 고의로 이 동물 유기한 게 아니라 그렇죠. 저 잃어버린 실수다. 거예요. 저 정말 실수였고 찾으려고 노력했어요라고 하면서 이제 고의가 없었다라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반려인들도 많이 늘어나고 1,000만이 되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는 막 사랑해줄게 하면 뽀뽀하고 막 난리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왜 이걸 버리고 그래요? 나 이게 이해가 안 되네. 의료비 때문도 있을 것 같아요. 강아지 아플 때 그 돈이 많이 드나요? 정말 많이 들어요. 아, 저도 오래 키워본 경험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네. 키우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하시는 분들이 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그 얘기 말씀을 가장 먼저 하세요. 그래서 뭐 대선 후보들 공약에도 이 애견들의 뭐 진료비를 현실화한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 동물 의료비 때문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이쁘다고 입양을 했다가 이 진료비가 너무 부담이 되니까 다시 도로 입양 보내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저 그런 것 옛날에 같아요. 어렸을 때 그 강아지 한 마리 샀다가 일주일 만에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집에서 딱 죽지 않았죠. 당연히 얘가 이제 갑자기 토하면서 좀 아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병원에서 입원을 계속 시켰어요. 일단 얘를 어떻게든 살려야 되니까 살려보려고. 살려보려고 입원시켜서 뭐 링거도 맞추고 마지막에는 얘가 인큐베이터까지 들어갔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도 기억이 나요. 맨날 학교 끝나면 그 병원에 가가지고 인큐베이터에 있는 얘를 이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렇게 마비가 돼서 걷지도 못하고 자꾸 옆으로 이렇게 쓰러지고 막 이래서 엄청 아무튼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린 나이에도 기억을 하는 게 얘가 동물인데 우리처럼 그 진료비가 보험이 되는 게 아니라 엄청 돈이 많이 들었다라는 비싸다. 게 이제 엄마가 뭐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저도 아직도 그게 어렸을 때인데도 사실 기억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의료비가 사실 강아지가 아프거나 반려동물이 아프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와. 이게 인큐베이터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그 말한 그 코비 누나한테 네. 녹화 들어오기 전에 물어봤거든요. 네네. 병원비가 얼마나 하냐. 정말 천차만별이래요. 정말 천차만별인데 어느 한 번은 이제 좀 아픈 것 같아가지고 검사를 받으라 그래가지고 종합 검사를 받았는데 20만 원이 훌쩍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종합검사 한번 맞아요. 봤는데요. 저도 강아지를 잠깐 대학교 때 키웠었는데 대학생 때 키웠었는데 이제 그 예방 접종 같은 거 맞잖아요. 네. 그걸 맞으러 갔는데 병원에서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보험이 있대요. 그래서 이 보험을 가입을 하면 다음에는 자기네 병원에 올 때 무조건 50% 지시가 된대요. 그래서 그 보험은 솔깃한데요? 1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되는데 보험료가 55만 원이래요. 그러면 내가 최소한 1년에 110만 원 이상은 지출을 해야 이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야 이게 장난이 그럴 수 아니구나. 있다는 근데 예. 있는 걸 보면은 보통은 상회하기 때문에 그런 성분을 그렇죠. 많이 쓸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보험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야 진료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구나. 근데 저처럼 이렇게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네. 많아요. 지난 4월에 그 반려동물 보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약 70%가 부담을 느낀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중에 어떤 분들은 그 진료비가 부담돼서 본인이 직접 치료를 했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뭐 수의사 되는 거예요, 진짜? 본인이 하기 아니, 좀 그런데. 동물병원 진료비가 어느 정도 되길래 이렇게 문제가 됩니까? 얼마나 제가 비쌉니까? 봤더니요. 지난 4월 네. 조사예요. 최근 조사인데 소비자교육중앙회가 조사를 한 건데요. 진료비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가 초진 비용은 5.7배, 그리고 재진 비용은 4.3배 등 매우 크게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야, 6배, 5배 가까이네요. 아니 일각에서는 이렇게 비용 자체가 제각각인 게
동물의료 수가제 폐지가 원인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사실 이게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이렇게 의료 수가제 폐지가 된 네.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끼리 담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딱 의료 수가제를 정하는 게 아니라 경쟁을 시켜서 진료비 좀 하락을 유도해보자라는 취지로 1999년에 그 동물 의료 수가제가 폐지가 됐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병원마다 그 제공하는 서비스도 다르고 또 처치 방법 다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의료비가 천차만별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동물 의료 시스템에는 사람과 달리 이렇게 보험 가입하는 게 뭐 의무도 아니고 요새나 상품 조금 있는 것 같고 그전엔 사실 사람들이 잘 몰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부르는 게 값이고 비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금방 얘기했지만 우리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을 했었었죠. 네, 다 했었어요. 네. 지금 대통령님이 되신 문재인 대통령님 꼭 지키셔야 되는데 네. 이 5가지 반려동물을 위한 공약을 음. 했는데 그중 하나가 표준 진료비 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우와. 거였어요. 이게 제가 이 어떤 인터뷰를 봤었는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 만약 집에서 불이 났을 때 가족들을 구하고 다음에 뭘 할 거냐 할 때 딴 후보들은 뭐 볼펜 가지고 오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고양이. 문재인 후보는 강아지입니다. 강아지. 마루라는 강아지를 마루. 그러니까 마루는 반려견이 아니래요. 우리 가족이래요. 그만큼 이제 반려견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사랑이 뭐 더 크지 않을까.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십시오, 박 기자님. 네, 그 방금 말했던 그 천차만별이었던 동물병원 진료비를 공개하는 걸 추진하겠다, 공개하겠다 네.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예방 접종하거나 아니면 중성화시키는 비용, 그 필수적인 항목들이니까 그런 비용들은 좀 감면하는 문제를 대한수의사회와 협의해 나가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유기견 재입양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공약들이 있었습니다. 아, 이 공약 정말 지켜져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당장 이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는 없을까요? 의료비 그- 덜 방법? 보험사별로 네. 유명한 그 펫보험이라고 있는 거 아세요? 펫보험? 네, 모르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네, 처음 들어봐요. 보험이요. 진짜. 네. 저는 좀 익숙합니다. 네. 저의 흑역사가 있기 때문에 펫보험을 알아요, 펫보험? 저의 흑역사가 있어요. 보험 설계사 친구한테? 예전에 저희 시즌 1 서유기를 할 때 네. 제가 잠깐 그 보험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네.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강아지 그 상조회사 상품의 그 모델이었던 기억납니다. 광고 모델이었어요, 나름.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되게 재밌는 게 강아지 상조보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다니던 회사 이제 대표님이 그 사업을 좀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사람들이 이제 강아지 상조보험 들어라 그러면 잘 안 들 거 아니에요. 거부감 들고. 네. 그러니까 아 공신력 있는 뭔가 변호사가 가서 모델을 해야 된다. 아.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반강제로 변호사님이 양 변호사가 해야 된다. 어머, 이건 어머. 해야 된다. 그래서 가서 막 녹음하고 그랬어. 1588이라고. 그래가지고 하셨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회사에서 하는 게 그런 상조 상품과 더불어서 이제 그 애완 반려동물의 그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이 보험 상품도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뭐 1588에 뭐 1577 뭐 이런 예. 것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처음 알았어요. 사실 그전엔 잘 몰랐다가 그렇게 반려동물을 위해서 상조 서비스도 가입하고 이런 보험을 하는구나 처음 알았죠. 아, 이거 진짜 저는 이게 사람의 질병이나 상해보험처럼 애완동물에 대한 보험, 펫보험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펫보험. 근데 아직 국내 궁금합니다. 펫보험 시장은 걸음마 단계라서요. 그래요? 그 동물도 우선은 강아지에 한정돼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지금 있는 거라도 이용하실 분들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우선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보험사별로 나와 있는 상품들 한번 꼼꼼히 보시고요.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우선 애견협회의 등록번호를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강아지 사진 3매가 필요합니다. 헤매요? 왜 헤매가 필요해요? 아, 정면 사진하고 상사진 사진하고 앞다리 사진하고 프로필 사진. 눈막 크게 뜨고 할까 봐 그 위험성을 그렇구나. 귀엽다. 네. 사진이 꼭 필요하구나. 네. 아, 좀 깜짝 놀랐습니다. 깜빡했었어요, 진짜. 아니, 우리 인간들도 보험 가입할 사진 필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강아지가 사진이 필요하네요. 네. 이 보험 관계자에 네네. 따르면요 상품별로는 다르지만 보통 펫보험은 네. 연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만 부담을 하면 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진료 체계도 갖춰지고 네. 뭐 보험 제도도 갖춰지면은 진료비 부담이 낮아지면 저는 좀 이렇게 병 들어가지고 버림받는 유기견도 유기견.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보험 상품 이런 거 많이 도입되면 좋지만 애초에 좀 저렴한 병원 안 됩니까? 저렴하게 조금 할 수 있는? 있어요. 동물병원? 2015년 6월에 네. 서울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협동조합 동물병원이 생겼어요. 아. 그래서 여기서는요 치료비가 조합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치료비를 정해요. 적절한 치료비를. 그리고 어떤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필요한 어떤 교육과 정보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려동물 먹거리 사업을 또 해요. 네. 이제 조합이니까 사업을 통해서 수익금 발생하잖아요. 수익금으로 좋은 일이에요. 유기견 돌봄 사업을 해서요. 이제 그 유기견들이 좀 더 새로운 곳으로 좋은 곳으로 입양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하는 사업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런 동물 병원이 좀 많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몇 군데 없다라는 거죠. 뭐 한 군데라고 보면 됩니까? 네. 앞으로 조금 더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적절한 치료비를 내고 치료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치료비 얘기를 많이 하고 진료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반려동물 진료비 문제 발의된 법안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네.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그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가 부담이 되면 그만큼 유기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라는 그렇죠. 이제 생각에 비롯돼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동물복지위원회가 있어요. 네. 여기서 동물 의료비 비용 체계 이제 개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좀 논의를 해보자라는 내용으로요. 지난 5월 17일에 민경욱 의원이 대표 발의했어요. 이 법 자체도 지금 위원회 계류 중인데 만약에 바뀌면 어떻게 바뀌게 되는 겁니까? 발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동물보호법상에서 5조, 40조, 47조 조항이 이제 신설이 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사실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동물 의료 표준 비용 연구 조사에 관한 사항, 뭐 민간 보험제도 활성화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이제 좀 취지이기 때문에 갈 길은 멀지만 어쨌든 이렇게 조항이 신설이 되면 아무래도 반려동물 관련한 영업에 대한 관리 감독이 좀 강화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의료 비용 체계도 조금 체계화되고 개편될 걸로 보입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돼서 누구나 부담 없이 건강하게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동물보호법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을 법안, 시행 예정인 법안 2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반가운 소식으로 이제 시행 예정 개정안을 2개가 있는데요. 그 전에 일단 지금 동물보호법이 있었지만은 동물 학대나 유기가 계속적으로 일어났고 또 동물 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반려동물 영업 전반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이 됐고 그리고 반려동물 관련법과 제도 정비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계속 커져왔던 거죠. 그 첫 번째 결실이 먼저 동물 생산업 대한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그 동물보호법에 지금 현행 동물보호법에 의하면요. 네. 그 동물 생산업을 하려면 동물 생산업이라는 게 뭐 예를 들면 뭐 강아지들 뭐 교배에서 새로운 그 강아지가 태어나면 입양하고 입양 보내고 동물 농장에 막 낳는 그런 거 말고 그런, 동물 생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네. 동물 생산업을 하려면 내가 지자체장에게 신고만 하면 됐어요. 나 합니다. 그냥 신고만 하면 됐는데 이게 내년 3월 22일부터는 허가제로 바뀝니다. 허가제로?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요구하고 있는 그 요건을 갖춘 뒤에만 이제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불법으로 영업을 하면 벌금이 원래 1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이게 신고였네요. 네. 너무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네네. 생명을 다루는 건데. 네. 미신고 업체가 너무너무 많았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시행이 되면은 양성화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또 현재 업체들 중에서 한 20% 정도만 살아남을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이제 허가제로 바뀌어서 다행이고 또 정부가 좀 꼼꼼하게 관리를 해서 시장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 같으면 제가 이제 동물을 이렇게 막 임신시켜서 낳고 막 대충 해놓고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 정도면 지금 동물농장에 나왔던 막 임신시켜서 그 강아지도 그렇고 뭐 고양이도 그렇고 일정하게 몇 마리 낳으면 더 낳기가 어렵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해서 임신시켜서 낳고 그렇구나. 기계같이 하는 것도 사실은 이거 허가제로 좀 바꾸면 본인이 그런 자격이 있는지
똑바로 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시행 예정인 법안 하나 더 있죠. 네, 있습니다. 네.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가 됐는데요. 지금 현행법상은 동물을 학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네.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게 내년부터 시행될 개정안은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제 2배 상향이 됐고요. 상습범일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뒀어요. 조금 더 올리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리는 것도 좋지만 네. 아까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실제로 징역형 이제 거의 2건밖에 없고 다 집행유예고 대부분 벌금형이었잖아요. 네. 이제 올리는 것도 좋지만은 처벌을 좀 현실화하자. 아, 그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처벌을 좀 맞아요. 하자. 정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을 유기한 경우에도 과태료 기준이 사실 강화는 됐거든요. 기존에 100만 원 이하로 부과됐던 것이 이제 300만 원 이하로 조금 그 금액이 상향 조정이 되기는 했어요. 근데 우리 아까도 얘기를 해봤지만 실제로 과태료 부과 처분 받는 사례는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동물을 유기했다라고 볼 수 있게끔 좀 그 요건들을 조금 더 체계화하고 그 요건에 맞으면 처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좀 연결고리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학대 행위가 우리 동물보호법 보면 뭐 그런 조항들이 있어요. 뭐 같은 동물이 보는 데서 그 동물을 뭐 죽이거나 맞아요. 아니면 도구를 이용해서 동물을 학대하거나 글쎄요, 그 조항도 조금 더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맞아요.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동물도 생명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똑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뭐 그렇다고 동물한테 너무 뭐 말 가르쳐주고 이러지는 못하겠지만 사람한테 뭐 자르거나 약물 주입하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동물들도 무슨 못 먹는 음식을 먹인다든지 약물을 주입한다든지 어떤 때린다든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뭐 조금 더 가중하면 신고 의무를 또 부여하면 어떨까요? 너무 심하나요? 신고 의무요? 그걸 동물 그걸 학대 다 사실을 봤는데 봤을 때 신고를 안 한 사람 신고를 해야 한다. 네. 아동 학대도 지금 아, 신고 의무. 아니 뭐 어차피 우리 아파트 그 우리 아주머니는 아들로 생각하더라고요. 손자 같이 생각하던데 예, 예. 하여튼 뭐 아직 뭐 처벌 자체가 조금 약한 것 같은데 그래도 2년으로 한다 그러면 2년 2천만 원 한다 그러면 또 앞으로는 좀 더 처벌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유기했던 것도 조금 강하게 처벌하는 거는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뭐 조금 부족하지만 첫 걸음은 뗐다. 네.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첫걸음은 뜯다, 뭐 시작이 반이다.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꼭 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농림부 관계자도 이 시행 예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요, 국회에서 심의는 했지만 처리되지 못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뭐 관계 부처나 동물 보호 단체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입법화를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으니까요, 꼭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뭐 동물보호 얘기를 하면서 임방글 변호사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 참 동물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또 안 한 것 같아요. 저 같은 네. 경우는 안 했는데 오늘 대화를 나눠보니까 너무 우리 애완견들 특히 인간의 어떤 이기심 때문에 불쌍하다는 또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데 동물보호법 얘기 좀 나눠봤는데 또 저도 91년도에 이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좀 놀랍기도 한데 뭐 어떻습니까? 오늘 얘기? 저는 뭐 어쨌든 동물보호법이 이렇게 좀 처벌 규정도 강화되고 개선돼 나가는 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는데요. 네.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동물을 키우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그 TV에 나오잖아요. 뭐 내가 강아지들이 너무 불쌍해서 고양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내가 그냥 다 키우기로 했어 해서 한 집에 정말 공간도 안 되는데 막 30마리, 막 50마리씩 데리고 사시는 네, 분들도 마음은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일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분들도 사실은 조금은 자격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애완동물도 그 분양을 받거나 입양을 하거나 뭐 이런 과정에 있어서 그 교육하는 그 나라도 있었잖아요. 일정 그렇죠. 시간 동안 교육을 이수해서 좀 자격을 검증하고 이렇게 동물을 키울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와 적절하지 이거 않을까. 좀 아이디어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면허제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면허라 그러면 이제 너무 강한 느낌이니까 좀 우리 뭐 운전하기 전에 운전면허 시험 따기 전에도 그냥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시간을 갖잖아요. 그런 것도 있으면 그래도 조금은 걸러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배워가지고 어떻게 키워야 될지 또
그 마음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마음가짐이 있다. 마음가짐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마음가짐을 잘 가진 사람을 어떻게 찾아내지? 그러게요. 네. 고민 좀 해봐야겠네요. 네. 아까 동물병원 진료비 얘기했었잖아요. 그 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싸서 사실 자가 진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자가 진료가 금지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자가 진료를 하나 하고 봤더니 이 법망을 피해서 또 백신이 또 자가 진료를 할 수 있답니다. 근데 너무 끔찍한 게 변호사님, 할 줄 알아요. 우리 MC님이 네. 딸이 아프다고 주사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끔찍합니다. 저 진짜 네.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네네.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근데 그 사람들은 무슨 지식이 있다고 그거를 자가 진료를 본인이 이렇게 합니까 그거를? 아무래도 이제 진료비가 비싸다 보니까 네. 백신을 의약품을 쉽게 사서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구입해서 거죠. 그리고 주사기 같은 걸로 해가지고 직접 이렇게 투약을 투자를 하고 해주는 한다는 거죠. 거네요. 예. 이거는 뭐 수의사한테 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맞아요. 심각한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단속도 좀 많이 해야 되는 게 네. 저 그 아까 강아지 생산업 있잖아요. 그 방송에 나왔을 때 음. 강아지를 실제로 출산하게 하는 제왕절개도 그분이 다 직접 했거든요. 왜냐면 제왕절개를요? 그분이 그렇게 빨리빨리 애기들 얘네들을 임신을 시켜서 빨리빨리 낳게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기 때문에 병원에 데려가서 적절하게 이제 수술을 받게 해서 출산을 하게끔 할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마취도 안 하고 뭐 심한 경우 너무 애가 고통스러워하면 그냥 마취제 아무거나 이렇게 뭐 어디 구해가지고 그냥 놓은 다음에 정말 말 그대로 본인이 그냥 집도를 하는 거예요, 수술을.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경악을 했었거든요. 이런 걸 그러니까 법적으로 당연히 금지되어 있는 건데 단속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와, 하여튼 뭐 심각한데 오늘 임방글 변호사가 가장 중요한 얘기도 많이 했는데 뭐 오늘 법안 좀 어떻게 바뀌면 이제 좋겠어요? 법에서 뭐 그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네. 어떤 동물의 어떤 생명 존중이나 이런 쪽의 방향을 잘 잡았는데요. 이제 법은 만들어 개정이 돼가는데 아직 그 우리 국민들의 그 정서는 아직 그 마인드는 이 법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래서 이런 법도 중요하지만 어떤 캠페인도 좀 계속 꾸준히 맞아. 펼쳐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동물은 장난감이 아니다. 새 장난감 하나 이번에 심심한데 사볼까 해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정말 소중한 생명이고 그렇죠. 한 사람에게 정말 나의 가족과 같은 거기 때문에 꼭 똑같이 아끼고 공부하고 배려해야 된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캠페인을 벌이다 보면 사람들 마음속에서도 그게 존중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민법에서 그 규정 하나 바뀐다고 이제 존중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것만으로 좀 부족하다. 시골에 예전에 가면 막 먹는 거 아이가 막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렇지. 예전에는. 너 저거 나중에 된장 바른 야, 거야? 내벌 것도 없는데 야를 왜 먹이냐 이렇게 하면서 예전에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랬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학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임방울 변호사 오늘 그 말씀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법도 바꾸지만 캠페인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봤을 때 동물은 정말 생명체고 우리가 존중해줘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박 기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도 그래서 네.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 아이한테 강아지 덜컥 사주지 마세요. 아 맞아. 네. 이게 확실히 좀 내가 이 강아지에 대한 내가 책임감이 있고 좀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 구입을 하든가 입양을 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정말 뭐 무슨 장난감 하나 구입하듯이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니까 좀 잘. 저는 좀 첨언을 해서 아이한테 각서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 사줄 때 계약서를 하나 부모가 아이한테 자, 네 이거 서명 하나 해라. 사주긴 사줄 수 있는데 네가 꼭 서명해서 사준다. 그래서 그게 서명 내용 중에 하나하나가 내 친구처럼 가족처럼 대한다.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는다. 뭐 이런 많은 어떤 좀 각서를 한다 그러면 훨씬 낫지 않을까. 저 각서 하나 쓰고 우리 애들 사줄까 싶기도 한데 제가 그런 준비가 또 돼 있는지 조금 봐야 될 것 같다는 또 생각도 듭니다. 그런 거 입양할 때 얘가 예쁠 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희노애락을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걸 아플 때, 감당할 수 있을 때 입양해야 됩니다. 아플 때 참, 그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슬프거나 아프거나 뭐 기쁘거나 즐거울 때 가족은 같이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반려견, 반려묘, 반려동물도 항상 같이 한다고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오늘 얘기를 조금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세계 첫 유기견 출시 펄스 도그 탄생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 운동하면서 인연을 맺은 유기견 토리입니다. 토리를 입양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대통령은 토리를 새 식구로 맞으면서 자유로울 권리는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있음을 보여주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처럼 인간과 동물 모두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꿈꾸면서 다음에도 행복으로 통하는 법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